10월 30일 목요일 오뉴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 역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한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오늘은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대면하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봅니다. 김수영 기자, 한일 정상회담 언제 시작되나요? 네, 아직 정확한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잠시 뒤 한일 정상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첫 공식 만남인데요. 이번 회담은 한일 정상의 사실상 상견례 성격이 강합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오후 3시 김해공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에서 출발할 때 취재진에게 유의미한 한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말하며 에이펙 정상회의에선 지역 평화와 안정, 번영을 향해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별도의 양국 정상 만찬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이 대통령은 카니 캐나다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안보 국방 분야 협력 방안을 담은 한 캐나다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오찬까지 함께한 카니 총리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거제 하나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앞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미중 정상회담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 4개월 만에 경주에서 만났습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중국의 히토류 통제와 미국의 징벌적 펜타닐 관세 등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첨예한 무역 전쟁을 벌이던 두 나라가 일단 갈등을 봉합하고 확전을 자제하기로 했다는 평가입니다. 김민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김해공항 접견실 나레마루에서 오전 11시부터 10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 문제를 논의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나온 결정입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간 아침 일찍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점 등을 언급하며 한미 군사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 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한국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라면서 미국 조선업이 곧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한화 오션이 인수한 곳으로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과 같은 곳입니다. 이런 가운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데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미국 부담을 줄여나가는 미국 우선주의 안보 정책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타결된 한미 간 무역 합의 세부 내용 중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양측의 설명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미 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전날 발표 내용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 합의 내용이 반영되리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SNS에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에 16번 연속으로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넉 달 만에 법정에 나왔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곽종군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재차 증언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26번째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법정을 둘러보고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전속계약이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계속 남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윤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란 가처분 신청도 내 인용됐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 뉴진스 측은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네트워크 현장, 오늘은 대구와 광주를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대구로 가보죠. 이혜주 앵커. 네,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경주에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정교 수상 무대를 물들인 한복 패션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세계인들의 호응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동주 기자입니다. 신라시대 의복을 입은 악사들이 늘어서 악기를 연주합니다. 음악에 맞춰 신라왕이 입었던 정복, 신라 왕복을 입은 모델이 입장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기원 불꽃 드론쇼가 어젯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포항시는 에이펙 경제인들과 시민, 국내외 관광객 등 순간 최대 인원 5만 명, 누적 방문객 8만 명이 불꽃과 드론이 펼친 밤하늘 장관을 지켜봤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행사에서는 드론 1,000대가 동원돼 에이펙 기념 문구를 연출하고 15,000여 발 불꽃이 바다 위로 터지면서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잦은 비와 고온이 겹쳐 모름병이 확산되면서 전국 최대 배추 주산지인 전남 해남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해남은 전국 가을 배추의 25%, 겨울 배추의 65%를 생산하는 곳이라 배추 수급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강동일 기자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초록 물결로 뒤덮여 있는 배추밭.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배추를 건드려 보면 쉽게 쓰러집니다. 해남의 배추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가을 배추의 25%, 겨울 배추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 3주 뒤면 수확을 시작할 해남 배추의 부진은 서울 김장 성수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국회의원들이 조선일보가 여순 사건을 왜곡 보도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 10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가 여순 사건 77주기 대통령 추모 메시지를 남로당 반란홍어로 왜곡했다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짓밟은 반역사정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장세만 SBS 기후환경 전문 기자가 넷제로 2050 기후재단에서 주최한 국제기후포럼에서 2025년 기후환경 언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재단 측은 장 기자가 SBS 8뉴스 기후 시리즈 시그널 등을 통해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대중의 인식 변화와 행동을 이끌어내는 등 기후환경 저널리즘 발전에 노력한 공로가 커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민지 씨 전해주세요.
네, NH투자증권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4,1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코스피가 장 막판 힘이 빠지며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관세 협상의 수혜주인 자동차와 조선주가 좋은 흐름을 보였고 또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특히 오늘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5원 80전 오른 1,426원 80전에 거래를 마쳤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677%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이번엔 오늘의 디지털 자산 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나림 씨 전해주시죠. 네, 먼저 시황 브리핑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미국 현물 ETF가 나란히 순유출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전일까지 4거래일 연속 유입세를 이어갔지만 하루 만에 대규모 순유출로 반전됐습니다. 바이낸스 US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스테이블코인 USD1 상장은 자오창펑 바이낸스 설립자의 사면과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인사이트 지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3.72%로 소폭 올라와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지수도 현재 16 기록한 채 계속해서 비트코인 시즌이고요. 업비트 프리미엄은 4.29% 수준인 가운데 공포 탐욕 지수 49로 중립 국면입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자산 시황이었습니다. 내일 출근길도 안개가 다소 짙겠습니다. 대부분 내륙 지역의 옅은 안개가 경기 남동부와 충청 내륙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휴일까진 크게 쌀쌀하지 않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엔 다시 찬 공기가 내려와 반짝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30일 목요일 오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KB 인간극장 울릉도는 나의 꽃. 울릉도 흑염소의